김치냉장고 프리스타일 시대. 김치 맛은 시즌 프리. 얼지 않게 성의 프리. 칸칸마다 온도 프리. 간접 냉각이니까 온도 조절이 프리스타일. 디오스 김치냉장고. 나 박지성, 내 안에 있는 더 큰 나를 보여줄 것이다. 그 전에 라면 하나? 사나이 울리는 농심신라면. 좋은 습관은 좋은 의사보다 낫다. 많이 웃고 많이 걸어라. 인생처럼 음식을 즐겨라. 무엇을 먹는가보다 어떻게 먹는가가 더 중요하다. 중원대학교 한방산업학부 김기루 교수의 밥상 이야기. 밥상이 답이다. 안녕하십니까. TV특강 행복플러스의 유진수입니다. 올해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이요, 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다들 아시죠? 예, 의학서적으로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일인데, 동의보감은 뭐 단순한 의학서적이 아니라 동양의 어떤 자연관, 철학관을 담고 있는 귀중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의학은 서양의 의학과는 달리 뭔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활하게 되면 우리 사람이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강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얘기 또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인한방병원 김기루 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건강한 중년 김기루 안녕하셨죠? 그동안 흥분돼가지고. 예. 왜 그렇게 흥분이 되셨어요? 강의를 앞두고. 아무래도 이렇게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쁜 카메라들 많이 앞이 있으니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던데요. 네. 제가 이제 앞서 모두의 오늘 동의보감 얘기를 했잖아요. 예. 한의대생이라면 누구나 이제 이 책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책을 가지고. 한의대생이 제일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고요. 한의사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밥그릇 중에 하나입니다. 양도 굉장히 방대하다면서요. 예, 요즘 나오는 깨알 같은 글씨로 한 2,300페이지 정도 되니까요. 야, 어질어질합니다. 예, 그 책에 이제 주된 내용 보다 보면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과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예. 그런 얘기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까? 예, 거기 이제 이전의 책들은 기후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러냐면 사람들이 인류가 이제 살아오면서 허준 선생 시절에 와서는 이제 기후의 영향을 좀 덜 받았던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사람이 기후보다는 사람 스스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세계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지만 밥상이 답이다, 정답이다. 보통 이제 은밀하게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제가 좀 힘있어 보이는지 원장이 좋은 거 좀 줘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밥상 안에 다 답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다른 데서 찾고 또 돈을 많이 쓰시길래 오늘은 주제를 그걸로 삼아봤습니다. 밥상만 제대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먹는 게 입에 즐겁다 보니까 몸에 이제 해로운 음식도 자꾸 먹고 그러잖아요. 섭생이 사실 중요한데 오늘 어떻게 여러분 밥상을 갖고 와야 되는지 김기루 원장께서 또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큰 박수로 두 번째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먹는 건데요. 이 먹는 거에 대한 중요함 혹은 즐거움, 이건 사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어디나 안 먹고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음식을 보기만 해도 살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봐서 살찌지 않습니다. 저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절대 물만 먹어서 살찌지 않습니다. 사실 다 이유가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데 내가 늘 대하는 밥상을 현명하게만 이렇게 먹고 또 현명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정말 밥상이 정말 좋은 의사보다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전번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느냐, 좋은 의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좋은 의사가 전혀 건강에 뭐 해가 된다든지 좋은 의사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의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이 정말 좋은 의사보다 나은데 그것의 첫 번째가 사실은 제 생각엔 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밥상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이 전번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밥상 얘기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의사들이 뜨끔뜨끔해하는 환자들의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의사들 신세 안 집니다. 그래서 가끔 그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뭐 평생 처음 뭐 병원에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좋은 습관들 중에 첫 번째가 행복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숨 쉬고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뭐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이 침이 기도로 넘어가서 살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럼 막 정말 그 짧은 몇십 초 동안에는 정말 아무 생각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는데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주변에 내 식구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정말 늘 같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좋은 건지 혹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잃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그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게 정말 불행한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으시고 꼭 소중하게 지키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테요, 내 입으로 한다고 독한 말 하시지 마세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옆에 혹은 앞에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한 말씀, 좋은 말씀, 사랑한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물이 반잔 남았네와 물이 반잔이나 남았네는 완전히 다른 식의 그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들이 정말 싫어하는 환자들이 하나 있는데 많이 걷는 환자들입니다. 많이 걸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인류라고 하는 종족이 일단 걷는 것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많이 걸으면요 거의 대부분의 병들은 없어집니다. 물론 하루에 100km씩 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절하게 걸으시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만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은 만보, 좀 젊으신 분들은 15,000에서 6,000 혹은 2만 보 정도만 걸으시면 몸짱 되시고 얼짱 되시고 저희들처럼 에어백을 몸에다가 달고 다니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발전시킵니다. 우리 민족의 유전자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소박한 것도 즐거워하고 그런 어떤 좋은 전통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떡 하나만 해도 어쩌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놀아 먹었지 않습니까? 담 너머로, 담이 지금처럼 이렇게 높지 않고 담 너머로 음식 접시가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좋았었는데 그런 좋은 습관들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빠져들게 되고 인생도 재미없어지고 몸에 자꾸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간단히 생각해 보시고 난 다음에는 정말 오늘의 본론적인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달콤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쌉쌀한 거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쌉쌀한 맛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쌉쌀한 것은 커피 빼놓고는 안 먹어요. 근데 꼬들빼기라든지 쓴박이라든지 이런 쌉쌀한 것들이 사실은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 쌉쌀한 맛이 있는 음식은 전부 다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쌉쌀한 거는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달콤하고 새콤하고 매콤하고 뭐 요런 것들만 찾아다니지 쌉쌀하고 뭐 찝찝하고 뭐라고 말하기 묘한 맛들은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기고 예전에 없었던 병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담백하다라는 맛을 잊어먹었어요. 옛날엔 물맛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물맛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 자체도 굉장히 맛이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마트에 가서 문을 딱 열면 눈에 띄는 각종 물들과 음료수들을 보면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느꼈던 담백한 맛을 이해할 수 없도록 혓바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상에서 쌉쌀한 맛과 담백한 맛을 하나씩 하나씩 느끼기 시작하면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요. 씹어서 찌꺼기가 남지 않는 음식은 드시지 마십시오. 그건 똥입니다. 먹으면 바로 똥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기들이 어려서 특히 어린애들이요. 김치를 잘 안 먹습니다. 씹어서 뭐가 남으면 남는 걸 꿀꺽 생기는 걸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서부터인가 애들이 나물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나물이 정말 좋은 약재이고 혹은 정말 좋은 먹거리인데 안 먹기 시작했거든요. 씹고 뭐가 남으니까 꿀꺽 생기는 걸 못해요. 그런데요. 중풍에 걸리면 꿀꺽 생기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또 정말 안타깝게 삼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삼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삼켜야 될 것들을 못 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말 하면 또 다른 직종에서 싫어하겠지만 뭐 햄버거라든지 뭐 혹은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거 씹어보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입안에 남지 않으면 그건 정말 나쁜 음식입니다. 정크푸드고 패스트푸드고 빨리 가는 없어지는 음식들이고. 그런데 씹어서 무엇인가 오래 씹을 수 있고 많이 남는다면 좋은 음식입니다. 많이 씹으면 부작용으로 뇌도 좋아집니다. 치매도 예방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식들 중에 쌉쌀한 맛, 담백한 맛, 그리고 많이 씹어서 꿀꺽 삼킬 수 있는 맛을 드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의 대부분은 사실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인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기 이전에 30년 전 혹은 20년 전 음식과 지금 음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씹을 것도 많고 오래 씹어야 하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정말 잘 안 씹고요. 그 덕분에 턱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턱이 발달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뭐 관상하시는 분들은 그 말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얼짱이 전부 다 결함형이거든요. 근데 결함형들 인생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가끔 연예가 중계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씹고 별로 안 씹어서 아래턱이 발달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다고들 관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의사 입장에서 봐도 많이 씹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아래턱이 발달하지 않고 치열이 고르지 않고요. 이가 아래턱이 작아지니까 이빨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시면 바로 오늘서부터라도 씹을 수 있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먹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음식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안 좋아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부분인데 음식을 먹는 방법이 좋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음식이요. 공간전개형이에요. 그래서 들어올 때 상을 머슴들이 이마에다가 수건을 딱 메고 상을 딱 들고 둘이서 들고 와서 딱 놔야 눈으로 딱 보고 야, 이 정도는 먹어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서양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한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고 다시 갔다가 한참 놀다가 다시 와서 또 하나 갖다 주고 이건 뭐 먹으려는 소리인지 먹지 말라는 소리인지 한참 기다리고 이야기하고 이래도 사실은 다 안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간전개형인데 다른 나라는 시간전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래야 사실은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점심에 딱 나갔어요. 막 뛰어가요. 그래가지고 아줌마 여기 짜장면 딱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예요?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나갈 땐 그래요.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르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먹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배가 부른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뱃속까지 들어가는데 최소한 20분이 걸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20분 동안 밥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배고플 때 음식을 한 군데다 쭉 깔아놓으니까 전부 다 끼니 때만 되면 과묵해져요. 말도 안 해. 계속 먹어요.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적절한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천천히 먹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분 좋게 먹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뭘 먹을 때 이렇게 누가 건드리고 뭐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야,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그러냐 그러는데 먹을 때 개 건드려봐요. 물려요. 그래서 개를 안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또 다른 의미에서는 비주사,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이 소화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좋은 사람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초에 말씀드렸던 15분, 20분 동안 먹는 걸 못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서 먹어야지, 그거를 밥을 먹을 때 안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계속 그냥 퍼넣기만 하고 나갈 때 되면은 본전 생각 나가지고 많이 먹게 되고, 나갈 때 되면 먹은 것도 없이 배가 부르게 되고, 먹은 것도 배가 없이 배가 부르니까 소화가 안 되게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게 되고, 그게 자꾸 악순환이 돼가지고 의사들이 너무 행복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먹고 기분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됩니다. 만약에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되면요, 미리 먹고 가셔서 정중하게 사양하는 게 사실은 건강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는 것과 좋은 사람과 밥을 먹는 일은 정말 인생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외국에서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셨을 때 제가 해줬던 얘기인데, 외국에서는 식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이라는 말처럼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이런 게 식구라는 개념이 정말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 같은 반찬 그릇에 침 묻은 숟갈 막 집어넣고 젓가락 하면 막 기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우리도 사실은 아무나 그렇게 먹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음식 맛이 좋은 데 가가지고 한 곳에서 남들을 이렇게 낑겨서 먹는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 반찬 같이 집어 먹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식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집단에서만 밥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식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하고 밥을 같이 먹는 거지, 만약에 당신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난 당신하고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왔으면은 뭐 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도 우리랑 같이 그냥 같이 밥을 먹어서 식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식구냐, 그게 새로운 말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식구라는 개념은 정말 좋은 건데요, 이 식구들끼리 하루에 한 번을 밥을 같이 안 먹으면 식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버지가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침이 되면은 아들 먹고 가고 딸 먹고 가고, 그다음에 늦게 일어나서 밥맛 없으니까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구들끼리 식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이 다 거기서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밥맛 없고 그러면 이제 뭐 당신 아침밥을 좀 먹어야죠. 그러면은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얘기인데 버럭하죠. 누구는 뭐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줄 알아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죠. 여기 오기 전에 집사람한테 버럭하고 왔더니 목소리가 목이 매네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으면서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천천히 드시고 행복하게 드세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게 있는데요, 날마다 먹는데 날마다 많이 먹는 게 있고, 날마다 먹지만 조금 먹는 게 있고요, 가끔 먹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건강하실 수 있어요. 우선 날마다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먹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밥, 무슨 김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날마다 먹지만 조금씩 가끔 먹는 거, 그건 뭐 마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날마다 먹는 거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영양학자들이 나오면 지가 맞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양의사들이 맞으면 지가 맞다 그러죠. 저는 한의사니까 당연히 한의학적인 게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영양소와 칼로리를 먹는 거가 기와 미를 먹는 거, 한의학에서 이제 기와 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칼로리와 영양소를 먹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똑같은 칼로리라도 사실은 뭐 더 좋은 칼로리가 있고 또 더 안 좋은 칼로리가 있잖아요. 뭐 기름이 너무 많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무리 영양학적으로 똑같다 그래도요. 사실 막상 따져보면요. 싱싱한 게 맛있어요. 회도 자연산이 맛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자연산 자꾸 찾는다 그러는데 진짜 자연산 갖다 주고 어느 게 더 맛있냐 그러면 전 자연산 먹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싱싱한 게 정말 맛있거든요. 기라는 게 있어요. 그 미도 있습니다. 미 신 거 먹으면요 혓바닥에 신게 물이 생겨요. 우리 몸에 뭔가 생기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신맛이라 그래요. 신 거 먹어서 만약에 저거가 안 생기면 물이 안 생기면 이건 바로 앰뷸런스 타야 될 일이에요. 근데 뚱뚱한 양반이요. 있잖아. 이 약을 먹으면은 날씬해지고 좋대. 이러는데 사실은 먹어보면 쉬어요. 그러면요 점점 몸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와 미를 먹게 되는데 한의사는 기는 싱싱한 걸 먹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미는 너무 후박하게 먹지 않으면 좋다. 후박하게라는 거는 가끔 먹어야 되는 걸 너무 많이 먹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상추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런 것들을 먹을 때 꼭 한번 염두에다 두셔야 되는 건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먹어도 되냐? 이거 가끔 먹어야 되냐? 이건 조금만 먹어야지.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밥 많이 드셔도 돼요. 물론 밥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배 터져요. 그거 진짜 있어요. 그리고 조금 먹어야 되는 걸 많이 먹으면 열독이 생겨요. 생강, 마늘, 고추 이런 거 많이 먹어봐요. 고추 매운 거 좋다고 막 그 청양고추 막 매운 걸 많이 드시고 한번 먹으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신줄을 놔야 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거 뭐 몸에 좋다고 펩사이신이 뭐 건강에 좋대. 물론 다이어트에 좋대 그런 얘기하는데 다이어트는 되지만 다른 병으로 실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먹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물론 그게 굉장히 기능으로 좋습니다. 기능으로 좋은데 그 조금씩 먹는 것에 대해서 자꾸 너무 좋다고 좋은 걸 많이 먹으면 좋으냐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40대, 50대가 되면서 이제 슬슬 몸하고 정신적으로 생각했던 몸하고 육체적으로 생각했던 몸이 약간씩 차이가 나거든요. 내가 왕년엔 그러고 쌀까마 들다가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건 왕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부터 슬슬 뭔가 요구되어지기 시작하고 몸에서 뭔가 요구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어디 좋은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좋은 거 대표적인 거 있죠. 뭐 장어, 무슨 사슴피, 뭐 형편되는 사람들은 산삼, 또 사향 뭐 이런 거 막 갖다 먹죠. 근데 그거 많이 먹으면요 정말 좋을까요? 의사는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요. 우선 좋은 거에 있는 거를 예를 들어 먹을 기회가 있어 그러면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생피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게 무슨 피가 정말 좋다는데 어쩌습니까? 글쎄 저는 하여튼 뭐 물론 제가 반파긴 해요. 뭐 밤에 많이 돌아다니긴 하니까 그래서 뭐 이게 날피를 좋아하는 그런 습성은 없거든요. 목 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말고는 사실은 이게 날피를 먹어야 될 이유가 사실은 거의 없고요. 물론 영양분은 상당히 많은데 그 안에서 꼬리 흔들고 돌아다니는 기생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날피는 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무슨 어디다 타 먹으면 돼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다 타 먹어도 안 좋습니다. 소주에다 타 먹으면 돼 그러는데 소주에 타 먹어도 사실은 걔들 다 있어요. 심지어는 익혀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밥상에서 잘 찾아 드시면 사실은 굳이 거기 가가지고 눈살 빡빡 찡그리면서 왜 나는 저기 컵에다 안 주고 쟤는 뭐 컵에다 주고 그러냐고 막 싸우고 뭐 이거 더 좋을 것 같은데 저거 뭐 양잿물도 뭐 공짜면 몸에 좋다 그러면 더 큰 거 먹는다고 그러듯이 눈살 찌푸리게만 안 하신다면 하나씩 찾아 먹으면 금방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몸이 차다 덥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몸이 차요. 만져보면 몸이 펄펄 끓어. 또 저는 뭐 몸이 뜨거워요. 만져보면 차요.
이거는 몸 껍데기가 차다 뜨겁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내 마음, 내 몸 안에 실제로 내 몸을 덮이는 어떤 힘, 그걸 이제 우리가 기라 그러는데 그 기가 정말 많아가지고 쉽게 뜨거워지는 체질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게 뭐 다 늘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보통 맥을 잡아서 한의사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맥은 손가락 3개를 가지런히 모아요. 한번 모아보세요. 손가락 3개를 가지런히 모아보세요. 가지런히를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른손 이 손목뼈가 있어요. 그걸 관골이라고 하는데 튀어나온 바깥쪽 뼈 있죠. 가끔 저기 한의사라 그러면서 TV 드라마에 나오는데 거꾸로 짚는 사람들 꽤 있어요. 아주 심오한 경지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바깥쪽 뼈의 가운데에다가 손가락을 가지런히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맥이 뛰죠? 예? 뛰어요? 안 뛰어요? 거의 지금 진단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맥이 뛰게 되죠? 그 맥이 뛰는 거를 천천히 숨을 쉬면서 몇 번 뛰는지 한번 쉬어보세요. 이거 하면 또 거의 IQ 다 나옵니다. 자,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몇 번 뛰는지. 자, 몇 번 뛰시죠? 예. 지금 바로 앰뷸런스 타셔야 됩니다. 몇 번 뛰세요? 예, 저기도 타셔야 됩니다. 몇 번 뛰시죠? 예. 다들 긴장하셔서, 이것도 시험인 줄 알고 다 컨닝하시는데, 보통은요, 한 호흡간에 5번, 6번 옵니다. 그래서 5번, 6번 오면 기본이고요. 그래서 5번, 4번, 3번 오시면 이거는 몸이 찬 겁니다. 그리고 6번, 7번, 9번 오면 몸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뜨겁다, 차다를 사실은 한의사들이 그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선천적으로 누가 늘 열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죠.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은 딱 나오자마자 옷을 홀랑 벗는 걸 좋아해요. 들어오기만 하면 양말 벗고 신발 벗고 우통을 아무데나 벗어서 던져놓고 그래요. 근데 나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여름이 돼도 거의 땀복 수준으로 내복을 입고 극기 훈련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게 양기가 하는 일이고 애들은 양기가 생겼을 때 점점 그게 나이 들면서 소모되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들은 열이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밥상에서 우리가 찾아 먹는 거예요. 우선 제일 첫 번째 봐야 되는 건요. 털이 있는 짐승들, 털이 있는 건 다 먹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먹는 털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뭐 특이하게 뭐 악어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캥거루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하마를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털이 많은 놈이 몸이 더울까요? 털이 적은 놈이 몸이 더울까요? 털이 적은 애들이 몸이 안 더워요. 털이 많아야 몸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걔는 저 토스카나나 무스탕을 지금 입고 태어난 놈들인데 걔들 속으로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털이 제일 많은 애가 뭐냐면 새예요. 새는 눈하고 발바닥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털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혈압엔 닭이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은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먹으면 열이 더 벌벌벌벌 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땀이 많이 흐르고 기운이 허약해지고 할 때 산하고 닭하고 넣는 거죠. 그 두 개 다 뜨거운 거고 그동안 날아가 버린 양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뜨거운 게 뭐라고요? 털이 제일 많은 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늘 먹는 것 중에 저는 개도 먹는데 개 얘기해도 되죠? 멍멍이하고 소하고 돼지하고 흑염소가 있습니다. 털 제일 많은 애가 누구죠? 멍멍이죠. 그래서 멍멍이가 열이 많다 그래요. 그 열이 많은 사람이 멍멍이를 먹으면 사실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털이 많은 애가 누굴까요? 흑염소겠죠.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애가 소고 그 다음에 제일 털이 없는 애가 돼지입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고 몸에 현대인들이 사실은 대부분 몸에 열이 많거든요. 얼굴이 좀 붉고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돼지 먹어야 됩니다. 소가 그 중간에 사실은 끼어 있기 때문에 소가
이런 체질 저런 체질 다 먹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를 좋아하고 또 우리가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소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이제 소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소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사실은 저는 소보다 어쩔 수 없이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면 돼지를 먹으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고등어, 이 고등어는요. 얘가 바다에서 사는 애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애예요. 얘 고등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등 푸른 애들이 DHA가 많아가지고 뭐 머리에 좋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제가 상당히 이 머리가 좋다, 머리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사는 애들 중에서 문어, 오징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가 허리 아프겠어요? 허리가 있어야 아프죠, 그죠? 기린이 아프면 목이 아프겠지, 뭐 지가 어디가 아프겠어요. 마찬가지로 얘가 아프면 머리 아프거나 다리 아프거나 아니면 허리에 좋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들, 그러니까 다리 있고 머리 있고 이런 다리하고 머리만 있는 애들은 다리가 저린다든지 붓는다든지 또 피로도 얘네들은 뭐 이렇게 서 있을 일이 없으니까 잘 돌아다니면서 별로 안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움직이는 애들이 뜨겁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애들이 뜨겁겠습니까? 움직이는 애들이 뜨겁겠죠. 그래서 풀이 움직이는 동물보다 찹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요, 사람들이 다 열이 많아요. 그 중풍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심장병도 많이 늘어나고, 열받는 음식이 많이 일어나고, 대부분 그런 병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음식은 어떤 것이 더 차냐를 사실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기운이 없어서 처졌다면, 아까 말씀드린 고기, 털 있는 애들, 잘 움직이는 애들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만히 서 있는 애들, 그 중에서도 물에 빠져 있는 애들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먹는 애들이 뭐 있어요? 미역, 다시마, 김, 뭐 금태라 그러죠? 해장국 끓이는 거 그건 뭐죠? 하여간 물에서 사는 애들이 정말 좋습니다. 다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술 먹고 나서 해장이 좋습니다.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서늘한 걸 많이 먹자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애들을 일단 살펴봤는데 서늘한 애들 또 약성이 아주 강한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가만히 서 있는 애들이죠. 이 오이를 다른 말로 외라고 하잖아요. 옛날 말로 외라고 하는데 외내 식구들은요 전부 다 서늘해요. 그래서 얘들은요. 참에 이거 아침에 딱 힘주고 물 내리면 뭐 떠다니면서 이렇게 눈을 맞추는 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오이의 식구들이에요. 수박도 마찬가지죠. 메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이들은 먹으면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남자분들 가끔 어디 가면 오이 소주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징하게 가끔 또 고추 소주를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먹고 빨리 가려고 하면 고추 소주 만들어서 드시면 되고 천천히 술에 안 상하시고 싶으시면 오이 소주 만드시면 됩니다. 가끔 또 양파로 소주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인데 양파는 기름을 빼고 약간 달달하면서도 더운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고추보다는 약간 순하고 오이보다는 좀 뜨겁게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이는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에 뭐가 많이 나셨죠? 그리고 뭐 월경 때 돼가지고 배가 너무 많이 아프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오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털이 있느냐 없느냐를 밥상에서 이렇게 보시고 얘는 가만히 있는 애지 얘는 좀 차내겠네. 얘 차내들 중에서도 안에 씨가 있는 애지 얘는 더 차겠네. 내일 아침에 인사해야 되는 애들이지 얘는 정말 차애들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늘 뭐 대부분 몸이 뜨거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몸이 좀 차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추, 매운맛들이 있는 것은 먹으면요. 일단 정신줄을 놓게 되잖아요. 땀이 나면서 신경질이 나면서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그 다음엔 다시 안 먹게 되면서 그 다음에 또 손이 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운맛이라고 하는데 이 매운맛들은 대부분 위로 끌어올리고 몸에 열이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요. 술 먹은 것과 똑같이 됩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코에도 뭐가 나고 여기 이곳저곳에서 뭐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고추, 가장 대표적인 게 고추인데 물론 고추를 먹으면 살 빠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의사와 친해지면서 살이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날마다 먹더라도 조금씩 드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먹는 수준으로 드시면 돼요. 그냥 그 콩나물국에다가 간도 안 보고 확 이렇게 붓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저분 정말 전부 다 우리 집 사는데 부조하신 분들이고 차 사는데 다 의사들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 간도 안 보고 바로 소금을 붓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양반들도 저 정말 좋아합니다. 의학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몸을 돌보주시지 않고 그냥 바로 넣으시고. 그래서 이런 가끔 먹어야 되는 양념류에 대해서 너무 애정을 가지시거나 혹은 뭐 펩사신이 들어서 아주 좋다 이래가지고 고추를 너무 많이 드시려고 하거나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조상님 중에 한 분 제일 꼭대기 있는 조상님이 쑥하고 마늘을 드셔서 사람이 됐다고 좀 이렇게 약간 밀어내 보이거나 살찌신 분들한테 자꾸 마늘을 내주면서 먹고 사람 되라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너무 많이 드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늘 같은 것들도 적당히 만들어 드셔야 되는데요. 마늘은 사실 부작용이 있죠. 마늘을 먹고 뽀뽀하려면 바로 뺨을 맞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건 익혀 먹거나 냄새가 싫으시면 익혀 먹거나 쪄 먹거나 혹은 그냥 날것으로 먹거나 이건 다 좋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는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마늘 음료, 마늘 건강식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집에서는 저를 싫어하겠지만 가끔 조금 먹어야 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먹이게 되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시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있는 동안에 드시면 돼요. 지금 우리 그 밑반찬 중에 마늘장아찌도 있고 이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추장아찌도 있고 그런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으로 너무 집착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아니면 정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한식을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서양 애들이 제가 볼 땐 제가 이제 1년에 외국을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돌아다니는데 거기 가면 늘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정말 뭘 아껴요. 그래서 얼마 안 줘요. 고기 하나 굽고 감자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메롱 그러고 가요. 근데 우리는 손님 그런 식으로 하면 귀샤대기 맞거나 다시는 안 오죠. 그래서 음식을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그 외국 손님들이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밥상을 보고 당신을 위해서 여기다가 애를 쓰신 사람들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이게 산에서 뜯어온 산나물, 바다에서 잡아온 이 바닷고기, 또 여러 해 동안 정성을 들여야 되는 젓갈, 이런 것들을 놓고 이 밥상이 당신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생각을 해보자. 그 외국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해요. 아, 정말 그렇구나. 니네 밥상은 그렇구나. 우리는 고기 숭덩 잘라서 구워가지고 위에 소스 좀 붓고 그 다음에는 감자 하나 혹은 옆에 밥 한 주먹 집어넣고 먹는데 거기는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고진력한 낮은 들판에 소가 쟁기를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서는 냉이 캐고 있고 저쪽에서는 달래 캐고 저쪽에서 한 줌 오물조물 묻히고 저쪽에서는 그 보리 순 뜯고 있고 그런 게 사실은 밥상에 다 나와 있고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정말 그 밥상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 없어지고 칼로리와 영양소만 남아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애썼는지, 외숙모가 얼마나 애썼는지, 이모가 얼마나 애썼는지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봄에 어떤 기운을 가져다가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그렇게 그때서부터 기다려서 나한테 왔는지, 이게 황해바다를 얼마나 잘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한테 와서 이 맛있는 조기로 내 앞에 나와 있는지, 이 누렁이가 옛날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마지막 몸을 나한테 주고, 이런 거에 대한 스토리는 하나도 없어지고 얼마나 부드러운가, 얼마나 맛있나,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이런 것만 걱정하지 실제로 먹어야 될 것은 하나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푸석푸석 하시죠? 그러면 약간 얼큰하게 드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약간 얼큰하게 드세요 그러면은 고춧가루 확 벗어 또 의학 발전을 또 기여하시면서 아침에 물 내리고 나서 이렇게 어그적거리시면서 나오실 필요 없어요. 지금 먹던 것보다 좀 칼칼하구나 이 정도면 돼요.
몸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신경질이 확 나면서 별것도 아닌 일에 독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앞서 강의에도 말씀드렸죠. 독한 말 많이 하면 병 걸린다고. 독한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음식에 좀 달게 만드세요. 서방님이 괜히 별것도 아닌데 신경 버럭 내려고 그래? 그러면 조금 달게 만들면요. 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나요. 애가 자꾸 힘들어서 얼굴에 뭐가 나면서 점점 옆으로 이렇게 6시 50분 쪽으로 자꾸 가면 식초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요. 응? 너무 커가지고 몸이 뿌석뿌석 붓고 뭐 이런 사람들 당연히 소금을 쓰면 안 되겠지만 소금은요. 뭘 어디에든 탁 집어넣으면 갑자기 풀이 확 죽어요. 너무 펄펄 뛴다면 풀을 죽이는데 소금을 쓰시면 돼요. 아주 짜게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의사들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먹던 것보다 약간 짜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면 돼요. 애가 처져가지고 오늘 저기 운동회 가야 된다는데 가기 싫어 엄마 이러면 고춧가루, 후춧가루를 약간 좀 더 주시면 벌떡 일어나서 갔다 올게요 이러고 뛰어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늘 먹어야 되는 것은 늘 먹지 않고 가끔 먹어야 되는 것은 늘 먹어서 생겨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생겨나는 병이지 고기를 너무 안 먹어서 생겨나는 병이 있습니까? 요새는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몇몇 분은 2년간 고기 안 드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1년간 고기 안 드셔도 되고요. 대부분은 6개월간 고기 안 드셔도 됩니다. 옛날에 4번 먹어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먹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예전에 고기가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그런데 맛을 어느 날서부턴가 맛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맛을 왜 잊어버려? 내가 얼마나 혀가 청와대라 입에만 닿으면 이거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다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맛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고를 했는지 혹은 엄마의 사랑이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었는지 그런 걸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기가 정말 맛있습니까? 요새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는데요. 가끔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귀 기울여보면 확실히 한우라 부드러워. 그거는 고기 맛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기 맛이 아니에요. 고기의 어떤 성질일 뿐이지 고기 맛이 아니에요. 고기는 정말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맛이 있어요. 어려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방 무거운 거 들고 자율학습하고 집에 들어올 때 되면요. 동네 오기에서 고기 냄새가 나면 정말 저게 우리 집이었어야 할 텐데 하고 그 냄새를 따라서 정말 그 기대를 가지고 왔을 때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요즘은 심지어 또 고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바깥에서 외식을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끼라도 기름을 안 먹고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 놓고 이 에어백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다 자기가 자기 입에다 넣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요, 쟤랑 나랑 똑같이 먹는데 쟤는 왜 저렇게 생기고 나는 왜 이래? 그건요, 종자가 틀려서 그래요. 저는 하마로 태어났고 저분은 기린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하마가 날씬한 깡마른 하마도 뚱뚱한 기린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투덜거리시지 마시고요. 소박하게 먹고 그리고 그 맛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 혹은 그런 정말 진정한 맛을 느끼고 열심히 운동하면요. 정말 하마 중에서는 제일 날씬한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늘 먹어야 되는 것은 늘 먹으세요. 그러면 행복하고 혹은 천천히 이렇게 드시면 늘 먹는 걸로 절대 문제 안 됩니다. 밥을 맨밥만 20분 먹으시면요. 이상하게 밥 한 공기 먹기 전에 배부릅니다. 진짜 해보세요. 저희 환자들 딱 들어오면요. 저는 20분짜리 모래시계를 하나씩 줍니다. 환자들한테. 그래서 이거 다 드실 때까지 요거 내려오실 때까지 식사하세요. 그럼 처음에는 어려운데 나중에 그게 해결이 되면 암 환자들 혹은 여러 가지 중풍 환자들 뻘떡뻘떡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먹는 건 천천히 행복하게 드시면 됩니다. 가끔 먹는 건요. 가끔 먹으시면 됩니다. 가끔 먹으면 굉장히 좋은 선물을 줍니다. 정말 맛있고 정말 행복해집니다.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잔치 때 먹었던 그 소고기 무국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옛날에 아버님 생신에 고추장에 간단히 묻혀서 내놨던 돼지고기, 고추장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먹어도 감동하지도 않고 맛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먹어야 되는 건요. 매일 조금씩만 드세요. 살 빠진다고 많이 드시면 언젠간 절 만나셔야 됩니다. 언젠간 의사들의 의학발전기금을 줘야 됩니다. 의사들 걱정하시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먹어야 되는 건 그냥 느낄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맵게, 약간 짜게, 혹은 약간 시게, 약간 달게, 약간 새콤하게 이 5가지 맛 그리고 쌉쌀한 맛과 맛이 없다고 하는 담백한 맛을 느끼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의사들이 정말 싫어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뭐든지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천이 어렵거든요. 모쪼록 댁에 가셔서 하나씩 오늘서부터 하나씩이라도 하나씩 실천하셔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게 100세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까지 함께했습니다. 주부님들이 오늘 방청을 많이 오셔서 그런지 밥상을 또 가족들의 밥상을 책임지다 보니까 메모들을 많이 하는데 유익한 정보들 많이 적으셨어요? 네. 예. 그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뭐 소식 소박하게 먹고 그런데 그 제 가정에서도 지켜보면 정말 힘든 게 소금 조절인 것 같아요. 네. 항상 또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은. 네. 어떻게 실천하고 계세요? 사실 바깥에서 짠돌이가 되면요. 네. 식구들이 다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 집에서 너무 짜게 드시니까 바깥에 나가서 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덜 소금을 쓰시면 근데 원래 이제 그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이 간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짜게 음식 하다 보니까 사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직장인들. 네. 오히려 집에서 거기에 맞추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입맛도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니까요. 예. 그것을 자꾸 이렇게 담백하고 소박하게 더 덜 짜게 드시는 연습을 해야 이거 짭니다 그러면 요즘 웬만하면 좀 바꿔주고 국물 더 넣어주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조금씩 실제로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짭니다, 맵습니다, 뭐 답니다 이렇게. 예, 자극적인 음식들 좀 피해 가야지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데 그런 점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현대인들이 이제 스트레스다 뭐다 해서 그 소화기 계통이 이제 뭐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죠. 예, 그 가운데서도 한의 전사분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위에 열이 많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섭생 음식 먹을 때 어떤 점들을 좀 맞춰보면 좋을까요? 오늘 나왔던 뭐 음식이 찬 음식들을 좀 먹어야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움직이는 애들, 털 없고 안 움직이는 애들, 안 움직이는 애들 중에서도 안에 씨가 있는 오이 있는 식구들은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오이 음식이나 혹은 뭐 무도 괜찮고요. 이렇게 그 참외, 뭐 과일로는 참외나 메론 이런 것도 괜찮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술을 먹는다고 하면 맥주가 좋습니까? 독한 양주가 좋습니까? 그거는요. 이제 몸이 우리처럼 에어백이 있고 이렇게 큰 사람들은 이 맥주처럼 이렇게 낮은 도수를 먹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술에 물과 불이 들어가 있는데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한 술은 바로 열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술은 일단 많이 드시는 음식이 아니에요. 가끔 드시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조금 드셔야 되는 건데 몸에 열이 많으시다면 맥주나 청주나 막걸리나 이렇게 도수가 낮은 술을 드시면 좋고요. 몸이 좀 차신 분이라면 뭐 소주나 양주나 이렇게 약간 독한 술을 쓰시면 몸에 크게 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끔 먹는 것들은 아주 정말 가끔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늘상 먹는 것도 조금씩 먹어야 되는 것들도 다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조금씩 입에 그냥 맛볼 정도로만 그렇게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끝맺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김기룡 원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네. 1강과 2강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소박하게 먹기. 제가 요즘 입맛이
당기는 것 같고 또 이 뱃살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반 공기 먹기를 시작을 했어요. 반찬을 좀 많이 먹고 밥을 반 공기를 덜어서 먹고는 있는데 다이어트는 뭐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에 좀 덜 부담이 가는 거는 확실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께서도 소식하시고 천천히 식사하시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